여러분, 부동산 경매에서 딱 한 번의 실수로 투자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? 오늘 바로 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, 바로 대항력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. 자, 상상 한번 해보세요. 드디어 경매에서 집을 하나 낙찰받았어요. 너무 신나죠? 그런데 웬 모르는 사람이 떡하니 살고 있는 거예요. 심지어 법적으로 그 사람 보증금까지 내가 물어줘야 한대요. 황당하죠? 네,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볼 개념입니다. 이런 악몽 같은 시나리오의 주범, 그게 바로 대항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적 개념이에요.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. 그냥 임차인, 그러니까 세입자를 지켜주는 법적인 방패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대항력이 무슨 뜻이냐면요. 집이 경매로 홀라당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새 주인,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한테 내 보증금 내놔 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. 무섭죠?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.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인데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요. 와, 이거 잘못하면 꼼짝없이 떠안아야 하는 거대한 빚. 그러니까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방패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? 이게 그냥 저 세입자예요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. 딱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을 모두 클리어해야만 합니다. 첫 번째는 당연히 진짜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요. 두 번째, 실제로 그 집에 이사해서 살고 있어야 해요. 이걸 점유라고 하죠. 그리고 마지막, 세 번째, 동사무소 가서 저 여기 살아요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 세 가지, 계약, 점유, 전입신고,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중간에 깨지면 땡! 효력 없습니다. 아주 중요해요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와르르 무너져요. 뭐냐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진짜 중요한 건 그 힘이, 그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기느냐. 바로 타이밍입니다. 이게 왜냐면 대항력은요, 전입신고 딱 했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. 그 다음 날, 그것도 새벽 0시,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. 바로 이 하루의 틈 때문에 세입자랑 예를 들면 돈 빌려준 은행 사이에 보이지 않는 땅 따먹기, 엄청난 시간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상황이 딱 보이죠? 1월 1일 오전에 세입자가 부지런히 전입신고를 마쳤어요. 그런데 같은 날 오후에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근저당을 딱 설정해버렸네요. 은행 권리는 바로 그 순간 효력이 생겨요. 하지만 우리 세입자의 대항력은요? 안타깝게도 다음 날 0시까지 기다려야 하죠.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? 맞습니다.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은행이 이긴 거예요. 이렇게 시간 싸움에서 기준이 되는 결승선, 이걸 법률 용어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. 말이 좀 어렵죠. 그냥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세요. 세입자의 운명은 전입신고 효력이 이 기준점보다 빨랐냐, 늦었냐,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겁니다. 바로 이 표가 그 결과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. 만약 세입자가 기준점보다 빨라서 시간 싸움에서 이겼다? 그럼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고요. 낙찰자인 여러분이 그 보증금 다 물어줘야 합니다. 빚을 떠안는 거죠. 하지만 반대로 기준점보다 늦었다? 그럼 후순위 임차인이 되고 그 사람의 권리는 경매로 그냥 깨끗하게 사라집니다. 여러분은 한 푼도 물어줄 필요가 없어요. 와, 이거 분석하려면 무슨 탐정이라도 돼야 하는 거 아니야? 싶으시죠? 걱정 마세요. 다행히도 법원에서 친절하게 이것만 보세요 하고 모든 정보가 담긴 정답지를 딱 제공합니다. 막 등기부등본 같은 거 복잡하게 뜯어볼 필요 없어요. 딱 이 서류 하나면 끝납니다. 그 이름은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. 이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공식 치트키, 정답지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 치트키 어떻게 쓰냐고요? 정말 쉬워요. 딱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. 첫째, 서류에서 최선 순위 설정 일자.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기준점이에요. 이 날짜를 찾으세요. 둘째, 바로 밑에 있는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이랑 날짜를 비교해보는 거예요. 누가 빠른지. 마지막으로 비고란에 매수인이 인수함 같은 무시무시한 말이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
이런 말만 없으면 대부분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때요? 간단하죠? 아니, 근데 듣다 보니까 경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요, 진짜 핵심은 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. 왜냐? 놀라지 마세요. 실제로 경매에 나오는 물건의 한 80%는요, 이런 골치 아픈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물건들이에요. 그러니까 전체 경매 시장을 보면 80%는 안전하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물건은 20% 정도라는 거죠.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? 그렇죠.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기회는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은 대항력이라는 가장 큰 함정을 피하는 법,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공식 정답지를 손에 넣었습니다. 가장 큰 위험을 제거한 셈이죠. 이제 여러분의 첫 투자는 안전할까요? 네, 이제 그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